몸에 좋은 식품인 줄만 알았던 배추를 이렇게 먹는 순간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배추는 주로 김치로 소비되는 채소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을 하지 않은 배추 그 자체만으로도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항암, 혈압 조절, 장 건강 증진 등 몸에 이로운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훌륭한 채소인데요. 배추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배추와 함께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의 풍부한 성분인데 이것이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는 등의 훌륭한 발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최근 저명한 국제학술지 란셋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과 함께 직화에 구워 먹는 붉은 육류 섭취가 늘고 여기에 더해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암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 연구팀에 따르면 장표면은 피부와 마찬가지로 4일에서 5일에 걸쳐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심각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평소에 먹는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만 더해줘도 채소를 씹을 때 나오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화학물질이 장 내부의 염증을 방어하는 면역 세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배추에 생긴 검은 반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몇 분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검은 반점을 배추가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먹기가 찝찝해서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배추에 생긴 이 검은 반점은 깨시무늬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증상은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추를 키우는 과정에서 질소가 너무 많이 공급되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것으로 농작물 자체에 생리적인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생리장애입니다. 검은 반점이 있는 배추는 미관상 좋지 않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만 섭취해도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배추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를 강화하는 동시에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배추의 비타민 C는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아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어서 날씨가 건조해지면 걸리기 쉬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주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를 억제하여 만성 피로와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배추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추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배추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배추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체내에서 발생되는 출혈의 지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피곤해서 코피를 자주 흘린다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눈에 핏줄이 잘 터지는 분들은 배추 속의 비타민 K가 뇌출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장판막 질환이나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데요.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배추 속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배추 속의 비타민 K가 오히려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와파린 계통의 약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하면 떠오르는 음식, 바로 김치가 빠질 수 없는데요. 김치에는 마늘이나 생강 등 몸에 좋은 부원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다양한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이 암을 예방하거나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등 건강에 이로운 효능을 줍니다.
그러나 김치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김치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나 김치찜 같은 요리들은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김치는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이나 젓갈, 액젓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흔히 밥과 함께 곁들여 먹는 소량의 김치는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 김치찌개나 김치찜처럼 상대적으로 김치가 많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는 요리에는 나트륨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김치찌개 1인분의 경우 약 1962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무려 9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키는데 나트륨이 배출될 때 칼슘이 함께 배출되어 혈액 내 부족한 칼슘 보충을 위해 뼈 속에 칼슘을 배출시켜 골감소증, 골다공증 같은 뼈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이 좋지 못한 분들은 신장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치가 많이 들어간 요리는 칼륨 수치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김치찌개 1인분에는 칼륨이 약 639mg의 적지 않은 양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배추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가 더해지면서 칼륨 함량이 더욱 높아지는 요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이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그야말로 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되도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장이 건강하더라도 이렇게 맵고 짠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건강상 이점보다는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 발암물질을 막고 종양의 성장을 막아 항암제 역할까지 하는 든든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여 갑상선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으면서 피부는 건조하고 창백하며 얼굴과 손발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갑상선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 암의 원인과 통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 결핍이 있는 여성의 경우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갑상선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배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추의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반컵에서 한 컵 정도가 적당하며 고이트로겐 성분은 물에 삶거나 데치면 함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입맛 없을 때 쌈배추에 쌈을 싸서 한 그릇 뚝딱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으로 쌈을 드실 때 농약이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배추에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 프로시미돈 등의 농약이 많이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농약들은 단순히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을 유발하거나 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배추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척 방법이 중요한데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추처럼 엽채소류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 2번에서 3번 정도 씻는 것이 잔류농약 제거 효과가 많게는 2배까지 높고 세척 시간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씻는 물에 소금이나 주방용 중성세제를 첨가하면 제거 효과가 높았으며 특히 중성세제를 사용할 경우 농약 종류나 성분에 따라 최고 2배까지 제거 효과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김치처럼 발효시키는 음식의 경우 배추를 절이는 단계에서도 소금물로 인해 배추 속 수분이 삼투압 현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농약이 어느 정도는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유기산과 젖산균 등의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농약의 분해가 이루어져서 발효 4주 후부터는 거의 모든 농약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김치의 농약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드실 때만큼은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